고민형과 옷, 사랑의 메시지. 아프간 난민들 어떤 나라들에게서는 따뜻한 환영받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일면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아이가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졸지에 난민 신세로 전락한 아프간 탈출 국민들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들이 특정 나라에서는 다행히도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다른 나라들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했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이들의 환영 행사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우선 100여 명에 이르는 아프간 아이들이 흰색 핑크색 곰인형을 선물로 받았다면서 곰인형을 부비며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었고 환영 깃발에 적힌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세요 등 글귀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라클 작전도 함께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아프간 협력자들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한국의 특별 기여자란 이름으로 온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들어가 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처음에는 수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한마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천 군민과 시민단체 등은 아프가니스탄 시민 여러분, 한국 입국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진천이 한국의 품격을 보여줬다며 진천의 특산물을 사주겠다고 몰려들어 진천몰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진천 쌀만 먹겠다라고 응원했고 진천의 농민들은 국민들의 큰 보답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한국은 난민 수용을 꺼리며 냉정한 이들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기도 했지만 이번의 기회로 한국인들의 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는 모든 국가가 대피작전을 중단하면서 외국 정부와 일했던 아프간인들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정부와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대부분 대피작전에 성공해 빼냈지만 지금 남겨진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프간에서 외국 정부와 일했던 이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외국 정부들은 한국이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의리를 지키고 대피작전을 성공시켜 한국으로 데리고 갔기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 한 명도 가지 못한 일본 정부와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일본 정부를 원망하며 한국 정부와 일했던 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불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대피시켰다는 영국도 아프간인 통역사 1100명과 영국인 150명 등이 남겨질 것이라며 모두 데려오지 못해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카불 공항에서 군 항공기로 자국민과 아프간 현지 협력 직원을 5,000명 넘게 빼오는 대피작전을 종료하면서 아프간에 여전히 자국민과 아프간 현지 직원 등 10,000명 이상이 남아있다며 이들을 육로 또는 항로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애초 27일 아프간 대피작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카불 공항 사건으로 탈레반 측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터지자 각국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급히 구출하면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직원들은 황당하다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며 이후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메일 주소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와보자 네덜란드인이 아무도 말없이 떠나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는 아프간인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스웨덴에서는 뒤늦게 들어가 대사관 현지 직원 전원을 구출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생색을 냈는데 실제로는 아직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보다도 더 비난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인 1명을 구출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했던 500여 명 중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명도 교도통신, 통신원으로 일해온 야스이 히로미였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영명이 부끄러워 자신들이 데리고 간 한 사람을 넣어서 조작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외에도 14명을 구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14명은 일본과 상관없는 지난 아프간 정권 관계자들인데 미국의 요청으로 파키스탄까지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자위대 수송기를 급히 가지고 갔으나 4월이 지나도 대피 인원이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놀고 있자 미국이 심부름을 시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ANN은 일본의 처참한 구조와 한국을 대비시켜 말하며 한국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필적할 만큼 어려운 작전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달리 아프간 구출에서 참패한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란 믿음이 사라졌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도부가 낙관론만 펼치며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는 등 위기 관리 능력이 낮은 건 일본의 민족성일지 모른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를 믿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일본인 개인으로서도 올바른 자세일지 모른다. 앞으로 외무성 직원이나 대사가 될 사람은 자국민 보호에 관한 연수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보호해야 할 자국민을 내버려둔 채 맨 먼저 도망을 가나 부끄러운 줄 알라. 또한 일본의 한 아침 방송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일본 패널들은 미국이 철수 날짜를 미리 안 알려줘서 일본이 작전에 실패했다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패널이 눈치 없이 튀어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성공했잖아요. 일본이 민기적 거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자 사정을 잘 아는 듯한 아나운서 중 한 명이 한국은 버스를 준비해 미군까지 태워서 공항까지 이동시켰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라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인 앵커는 일본은 자기가 알아서 공항까지 와야 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나운서가 네, 근데 탈레반이 허가서를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적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단 한 명도 아프간인을 구출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그동안 그렇게 유사시 일본인 대피 훈련을 한 일본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이번에 일본 작전에서 육상 수송이 제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아프간 수송기 파견은 자위대법 84조의 4, 제1번인 등의 수송이 근거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수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단서가 긴박한 현지 정세에 무기를 가진 육상자위대 대원 100여 명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만 육상자위대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아프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육상작전은 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상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간 사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기체의 보호와 납치 등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공항으로 향하는 일본인이 습격당해도 공항 밖으로 나가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아베 신조가 만든 추가 자위대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현지가 안전한지 무기 사용에 있어 해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간 같은 곳에서 현지가 안전할 리도 해당국인 탈레반이 무기 사용을 동의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파견된 자위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다며 육상 수송 작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는 항공기 안에서만 일본인과 협력한 아프간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국이 미라클 작전을 성공한 데는 목숨을 걸고 선두에 선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공정통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군 공정통제사는 국내에서 딱 20명뿐인 특수부대로 특임대, UDTCL, 해병대 등 3년간 특수훈련을 거쳐 배치되며 교관급 공정통제사를 양성하는데 약 1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일본의 육상자위대와는 정반대로 이 특수부대는 항상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뛰어들어 우리가 대피시킬 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임무를 해냈습니다. 또한 작전 성공에는 목숨을 걸고 카불로 들어간 우리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주 아프가니스탄 김일은 공사 참사관은 지난 15일 카불에서 철수하면서 대사관 현지 직원들에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라클 작전을 끝낸 소회를 묻자 김 참사관은 일을 진행하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다. 되게 한다는 생각만 했다며 개인적으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격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구나. 이상 쓸멍이었습니다.